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화법과 작문 공부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법과 작문이 비문학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비문학이 어려운 친구들은 우선 화법과 작문부터 기출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점수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좋은데요. 화법과 작문 대충 공부하다가 오히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공부해서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오늘 교과서를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수능적 어떤 문제 유형별로 좀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수능에 도움이 될 만한 혹은 모의고사에 도움이 될 만한 화법과 작문 공부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이 뒤쪽 파트에 나오고 고1, 2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이 모의고사 앞부분에 나오죠. 자, 크게 화작은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맨 앞부분이 화법, 그리고 중간 파트가 화법과 작문 융합형, 그리고 마지막이 작문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은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1번부터 3번 유형이고 지금 바뀐 선택 과목에서는 35에서 37. 자, 여긴 이제 화법 문제가 나오는데 비교적 좀 쉬운 편이에요. 보통 이제 강연이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풀어봤다면 이쪽 파트는 좀 쉽게 내용이 구성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강연의 전체적인 특징도 알아야 되지만 단순 내용 일치 판단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눈알을 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와 엮어서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 보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문이랑은 좀 관련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보기만 읽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좀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작년 수학 능력 시험 화법과 작문인데 이런 식으로 강연이 나와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누구누구입니다. 막 하면서 저는 이랬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볼만한 내용들이 문단 번호도 비문학처럼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맨 문단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기억하면 좋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디테일을 봐주자면 이런 거 있죠. 괄호 안에 청중의 반응을 보며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며 청중의 대답을 듣고 화면을 넘기며 이런 식으로 뭔가 괄호 안에 있는 포인트들을 형식적인 특징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지금 이 예시에는 없지만 괄호 열고 자료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매칭시키는 문제들도 나와요. 그래서 하여간에 괄호 안에 좀 주의를 해주면 좋다. 그리고 이제 문단마다 메인이 되는 키워드들을 좀 가지고 가면 좋은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석류탕을 소개한 다음에 남면을 소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석류탕에 대해서 얘기하고 3문단에서는 남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 흘러가는데, 강연에서 문단마다 어떤 대표적인 키워드 정도만 좀 찾아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가볍게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첫 번째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기출을 몇 번 풀어보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약하고 있는지, 뭐 권유, 예시를 들고 있고 선정 동기를 밝히고 있고 다른 견해를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이제 형식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기출이 많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가장 적절한 거 하나 찾아주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때 절대로 느낌으로 찾지 말고 반드시 정확한 근거를 찾고 가세요. 몇 문단 몇 번째 줄에 근거가 있었는지 제가 대응시키는 건 화법과 작문에서 훨씬 더 강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꼼꼼하게 근거를 찾지 않으면 나중에 실수할 확률이 높다. 자, 그리고 이 36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억 미음을 바탕으로 하여 발표에서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쪽에서는 보통 이제 내용적인 디테일을 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선지 하나씩 봐주면서 근거를 싹 다 찾아주세요. 이거는 제 유튜브를 봤던 친구들은 알 텐데 제가 비문학에서 근거 대응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경우에는 지금 상황 분석한 거 기억 나왔으면 우선 기억이랑 1번 선지 엮을 수 있는지 봐주고 해당 내용이 지문 안에 들어있는지를 한번 체크해줘라.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꼼꼼하게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보기 문제, 여기서 지금 학생들의 반응이 나왔는데 주로 세 번째 문제에서는 이렇게 보기가 많이 활용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학생들의 반응이 나왔잖아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지문이랑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을 좀 단축하고 싶으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그냥 바로 학생 1, 2, 3의 특징만 잡고 바로 그냥 선지로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쪽 파트는 괜찮아. 크게 어려운 친구들 없고 오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래는 4번에서 7번 유형인데, 자, 요즘에는 선택 과목에서 38부터 41 혹은 42번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자, 가장 고난도 문제가 많은 화법과 작문 융합형 문제입니다. 화법, 말하는 것도 나오고 작문, 글쓰기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는 또 읽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주로는 토론 문제가 많이 나와요. 뭐 사회자랑 토론자가 나오기도 하고 혹은 학생들이 쩌라락 나오기도 해. 그래서 학생 1, 2, 3 막 이렇게 나오거나 학생 이름들이 막 나오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 나오는 거 진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 1, 2, 3, 1, 2, 3 자꾸 뜨니까 막 어지러워. 막 어떤 친구들은 막 멀미난대요. 그거 보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읽으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확실하게 내가 흐름을 좀 잡아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자, 어떤 것에 주목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첫 번째 학생. 자, 보통 각자의 역할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학생 1이 좀 사회자야. 좀 뭔가 말문을 터요.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까? 아,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사회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학생 2, 3이 나왔을 때 2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3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각각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학생 부분을 좀 해주세요. 그냥 줄 그리듯이 막 읽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상호작용 양상도 좀 미리 파악을 하고 가면 좋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자주 물어봐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혹은 반박했는지 혹은 뭐 절충안을 찾았다든지 혹은 뭐 일부 수용하고 뭐 나머지를 반박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의견을 수용하고 어떤 의견은 거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비문학이랑 똑같아요. 비문학도 그런데 하지만 같은 거 나오면 주목하라고 했잖아요.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역적 나오면 저는 항상 세모를 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화의 흐름이나 맥락이나 주제를 좀 파악하면서 가세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아무 말이나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먼저 제목을 한번 정해볼까? 오케이, 이쪽에 제목 정했어. 다음은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보자. 본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아니야, 난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그래? 오케이, 이걸로 하자. 자, 그럼 마지막엔 어떤 말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 대화의 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좀 크게 토막을 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를 실제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작년 수능에서는 지금 장문이 먼저 나오고 뒤에 학생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다 저는 이렇게 장문도 다 문단 번호를 표시를 해줘요. 화작에서는 맨 문단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체크해두는 습관 들이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사항 일단 뭔지 이런 장점은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발생해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면서 뭔가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요. 뭘 개선해달라. 이 대화의 큰 흐름을 보고 디테일을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 위주로 찾아줘라. 학생 1 항상 뭔가 논의를 해보세요. 논의를 해보면 학생 2 나와서 이렇게 해야겠더라 하면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 학생 2는 토론기 요소 얘기하고 학생 3는 동영상 활용해 보는 거 어때? 학생 1 봐봐 뭔가 사회적 역할 하잖아. 각각의 방안이 가지는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장점을 말하겠죠. 큰 토막이 있어. 여기까지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쪽부터 이제 장점 얘기가 나오겠죠. 하면서 이런 큰 토막들을 좀 봐주시고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좋아.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뭔가 의견을 수용하고 하는 이런 포인트들, 상호작용의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좀 잡으면서 읽으면 조금은 빨리 넘기더라도 큰 틀은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우리가 화작에서 시간 단축하면서 풀어야 되잖아요. 화작 한 11분 내로 푸는 게 좋거든요. 11분 내로 풀려면 한 줄 한 줄 다 읽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큰 흐름, 키워드 이런 부분 좀 위주로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했던 부분들을 위주로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문제 수제 물어보는 걸 얘기하면 돼요. 가의 장문 맥락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통 이제 가장 적절한 건요. 가장 적절한 거 하나만 찾고 넘어가면 되는 거라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맞는 걸 찾고 넘기시면 되고 만약에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기출 열심히 풀면서 용어들을 좀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좋아요. 이건 내가 봤을 때 괜찮았는데 작년 수능 화작이 진짜 역대급으로 너무 어려웠다는 말 진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39번이랑 40번 같은 경우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좀 이례적으로 어려웠거든요. 화작이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는데 작년 수능이 진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풀어보세요. 근데 이제 보기를 기준으로 하여 가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요거 A, B, C, D를 다 살펴줘야 돼 일단. 근데 자 봐봐 이거 문단 물어보잖아요. 맨 문단에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문단 번호 체크를 미리 해두는 게 좋다는 거야. 이 문단에서 현행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으로 발생한 문제를 언급한 내용은 자
자, 그래서 이 문단에 이 내용이 있냐 없냐 일단은 내용 일치부터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을 봐줘야 돼. 이랬다는 점에서 A를 충족하는 게 맞는지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보통 이제 시간 때문에 틀린 경우가 많아요. 수능이라는 어떤 특수성도 있었고. 근데 40번 너무 어려웠어. 나의 학생 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거 함정 있는 문제라서 보통 화작이 이렇게까지 함정이 있진 않은데 꼼꼼히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마구잡이로 읽다가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화작은 진짜 눈 뜨고 찾으면 보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비문학처럼 막 엄청 심하게 꼬거나 대단한 추론, 전제 이런 걸 요구하는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힘으로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기억, 니은, 발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부를 긍정하면서 추가로 자기 의견을 드러내고 동의를 표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 맥락을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다 체크해야 돼. 이의 제기하는지, 타당성 지적하는지, 뒷받침, 공감, 재진술, 유보. 유보 이런 단어들은 모르면 기억해야죠. 유보는 뭔가 판단을 미루는 걸 유보라고 하는데 절충이라든지 유보 이런 단어들 모르면 화작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화작 용어들은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선지 다 보면서 너무 힘 빼지 말고 적절한 거 딱 하나만 고르고 넘어가라. 왜냐면 나머지 선지들은 아예 지문 내용이랑 관련이 없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 여기 흐름 문제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흐름이 어딘지 검토 파트 여러분들이 뭉탱이를 찾아서 해당 내용 있는지 없는지 다 하나씩 대응을 시켜서 찾아주면 됩니다. 화작은 점수가 진짜 금방 오른 이유가 내용이 있냐 없냐를 성실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면 다 보이기 때문에 화작을 많이 틀리는 친구는 혹시 본인이 게으른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자, 뭐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유튜브라서 좀 빠르게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거 스스로의 힘으로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7번에서 10번 유형이고 오늘날에 이제 42번 혹은 43번부터 45번이에요. 자, 장문인데 글쓰기가 나와요. 자, 요 유형은 라이트한 비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비문학 스타일이다. 그래서 비문학처럼 근거를 좀 깔끔하게 찾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내용 일치 수준의 비문학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거 없고요. 여기서는 보기 문제에서 오답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료나 그래프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약간 멘붕이 오는 것 같아. 국어인데 또 내가 자료를 보고 있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들이 뭐 통계학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통계를 막 진짜 세부적으로 분석해봐라 이런 거 아니니까 우리 그래프나 인터뷰 같은 거 나오면 국어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자료 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 메뉴 추천 좀 해줘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래프가 나와.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점액추 나는 마라탕이 먹고 싶어. 마라탕 먹고 싶은 애들 63%.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고 싶은 애들 뭐 25%? 대충 그릴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짜장면 25%. 자, 하고 치킨 10%. 뭐 기타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별 생각하지 마. 그냥 별 생각하지 말고 제일 많은 거 뭐야? 제일 많은 거? 마라탕이네. 그 다음 짜장면이네. 치킨은 그렇게 없네. 이런 식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프를 막 대단하게 막 진짜 막 학자처럼 해석할 필요 전혀 없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거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여간에 여러분 보기 문제 좀 쫄지 마시고 이따 저랑 같이 볼게요. 자, 라이트한 비문학이고 초반에 장문 목적, 장문 상황, 예사, 독자 이런 이제 세부 포인트들 대충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번씩은 좀 꼼꼼하게 봐주면 좋고요. 마찬가지 초고에 반영된 내용 하나씩 대응시키면서 찾는다. 그러니까 제가 비문학에서 내용일치 수준 문제들은 다 하나씩 지문에서 근거 찾아서 풀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더 잘 먹히는 게 화법과 장문이다. 이렇게 연습하면 솔직히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제 비문학 유튜브 영상 보고 그거 화법과 장문에 적용해서 풀면 거의 대부분 한두 달 만에 실력이 많이 올라요. 왜냐 화작은 확실한 근거가 있다. 여러분들이 오답 정리를 좀 해보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틀린 이유가 뭐예요? 맨날 내가 봤을 때는 못 봤어. 이런 내용인지 내가 못 찾았어. 못 봤어. 약간 실수했어.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화작은 실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수만 안 해도 점수가 많이 오르는데 결국은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내가 꼼꼼하게 하나씩 찾을 수 있냐. 이래서 게으른 친구들은 절대 해결이 안 되고 진짜 조금 힘들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선지 하나하나 근거를 다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교육청이랑 평가원기출 10개에서 20개만 풀고 오세요. 제발. 유형이 계속 똑같아.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렇게 공부해서 10개, 20개 풀고 화작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고난도 문제 딱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를 위해서 틈틈이 이제 꾸준히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화작 10개에서 20개 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걱정은 사라진다. 화작 노베이스인 친구들은 제가 말한 포인트들에 집중을 하면서 기출 분석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유형 예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 안녕하세요, 편집장입니다 하면서 기획 연재 다양한 직업세계 직업병 제2의 원과 관련하여 악기 연주자가 겪는 근골격계 질환을 주제로 글을 쓰면서 질환의 개념, 질환의 유병률, 질환 완화 방법을 포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자, 이분 초고를 쓰셨네요. 자, 1문단, 2문단, 3문단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러면서 그냥 비문학 읽듯이 읽어주면 되겠네. 직업성 질환 중 하나인 근골격계 질환은 제가 정의 중요하다고 했죠. 근골격계 질환은 이런 걸 말한다. 근데 비문학에서는 이걸 다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화작에서는 그냥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개념 여기서 물어본 게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대표적인 예이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다. 유병률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러분들이 일단 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마지막 그렇다면 질환 완화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요청한 것들 다 들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일단 체크해 주시고 43번 보면 기억 디귿을 작성할 때 활용한 글쓰기 방법 형식상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기억 니은 디귿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한 거니까 딱 하나만 찾아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초고를 쓴 기자가 잡지 편집장에게 보낸 이메일의 일부이다. 검토 의견 중에 A 요청에 따라 첫 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꾸로 생각한 친구들 되게 많아. 초고 아까 썼죠? 초고. 자, 초고의 첫 문단 이거. 초고의 첫 문단을 이걸로 지금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친 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가끔 거꾸로 생각한 친구들이 있어요. 뭘로 고친 건지 이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를 비교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게 삭제됐고 어떤 게 추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삭제되고 추가된 것들만 잘 비교를 해줘도 이런 문제는 잘 안 틀린다. 자, 메일은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근데 저는 왜 자료를 봐야 될까요? 절대 이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지. 자,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관악기 57.6, 건반악기 75, 현악기 68 하면은 75% 건반악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얘가 1등, 그리고 얘는 2등, 관악기 3등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지 부위는 관악기 대비 건반악기가 1.82, 1.57배, 하지 부위는 관악기 대비 건반악기가 1.72, 0.84배 이런 식으로 수치 확인만 좀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가 이게 좀 특이한 배가 나왔어. 0.84배. 0.84배라고 하면 1배보다 작은 거죠. 숫자가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다 1보다 큰데 얘 혼자 작아. 그치? 그래서 얘한테 이제 페이크가 한번 나왔어요. 요것만 한번 잘 파악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이것도 보면 정견이 봐요. 이렇게 연주 자세 제일 많네? 그 다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 순서로 가는구나. 근데 이제 뭐에 대한 건지 이런 건 봐줘야 돼. 이게 뭐에 대한 건데?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악기 연주자들의 인식. 그래서 악기 연주자들의 인식은 연주 자세 가 요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봐주고 이런 디테일들만 봐주면 된다는 거예요. 연습 중 휴식 유무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휴식을 안 취했을 때 완전 많아요. 그쵸? 완전 질환 유병률이 높고 휴식 취하면은 별로 없어. 그나마 이제 건반악기, 현악기는 좀 높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된다. 그러니까 좀 두드러진 특징들 위주로 봐주고 생각보다 놓칠 수 있는 이런 국어적 디테일을 좀 봐달라.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는 안 보더라도 이런 거 이건 문제에서 물어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로 돼 있는 걸 항상 찾아야 돼. 뭔가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기보다는 국어로 돼 있는 거. 합법과 작문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국어적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인터뷰는 쉽죠. 스트레치 운동, 근골격계에 도움된다. 스트레칭 운동, 안정화 운동, 근골격계에 도움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화법과 작문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말했던 포인트들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스스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10개를 풀고 꼭 얘기해주세요. 아마 정말 처음보다 화법과 작문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EBSI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기출문제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작년이랑 재작년 기출 싹 뽑아서 풀어보세요. 혹은 이제 화법과 작문 문제만 모아져 있는 문제집으로 공부를 해도 되니까 틈틈이 공부해서 좋은 성적 만들어 봅시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